박용대 관장님하고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는 병원이 요거 바로 뒤에 제1이비인후과라고요. 제가 연세대학교, 저는 이제 강남세 브란스병원에서 쭉 일을 했었습니다, 주로. 네. 그러다가 지금 정년퇴임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제자들 2사람이 찾아와서 이비인후과 병원을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한 지가 지금 4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막 시작하면서 시작했는데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혹시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으시면은 요 옆에 큰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5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제1이비인후과를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전공이 이비인후과인데, 이비인후과가 왜 귀, 코, 목을 다루는데 이 목 분야도 이제 완전히 암 수술 쪽이 있고, 저같이 이제 후두 질환과 음성,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 전공하는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암 수술 물론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목소리에 쭉 연구를 해오다가 지금 이제 오늘 제목을 효율적인 발성의 의학적 이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년퇴임하기 전에는 사실 강의를 꽤 많이 다녔어요. 이 발성법 워크숍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 참석자 중에 여기 젊은 여성분들이 쭉 있는데, 연세대학교의 언어병리 협동과정이라는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이 12사람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도교수 역할을 하는 우리 이정민 박사가 저랑 같이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하고 이 나중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은 이 훈민정음에서 시작된 우리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 음성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문자예요. 마이크 좀 크게 해주세요. 세종대왕께서 정말 이거에 대한 완벽한 생각, 상상으로 물론 하면서 이제 해보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힌 발명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감사합니다. 발전하게 된 것도 여러분 거의 다 인지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제가 이제 언어학 하시는 분들하고도 상당히 이제 학술적인 교류도 많이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말 자체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발달된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만들어진 이 한글이라는 게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를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찾아내서 지금 이제 이 천지인, 우리 모음자 훈민정음의 11자 중에 핵심적인 게 요 3글자거든요. 천지인, 아의인데, 요게 어떻게 글자가 만들어졌는지 사실 국어학자들, 한글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했었는데, 제가 좀 운이 좋게 CT를 찍으면서 이제 확인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MRI 촬영을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주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 다 고등교육을 다 마치신 분들이고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분들이라, 근데 우리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 문자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한글을 정리하자면 이제 소리 글자이고요. 앞에는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가 제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은 음소문자, 기역, 그러니까 고음 그러면 기역하고 중성자 오가 붙고 받침으로 미음이 붙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음소, 포님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음절 문자는 옆 나라 일본에 있는 가나, 아이우에요, 가기우되고, 그건 음절 문자인데, 이 음소 문자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한글의 우수성을 얘기하면서 한글이라는 글자는 이 feature alphabet, 자질 문자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음 체계가 지금 현재 10억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기역이 제일 앞에 있고 히읗이 제일 뒤에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
대답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요? 여기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이 참 student들이 있습니다. 기억이 왜 제일 앞에 있죠? 뒤에서 나와서 앞에. 예.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아설순치후라는 그 개념으로 문자를 만들면서 세종이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음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기억이 있습니다. 서름인 니은과 디귿이 이어서 나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한글과 훈민정음에 대한 음성학적인 거를 강의할 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설순치후, 후음, 이 후두 쪽. 근데 옛날에 인도와 후두를 구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 이제 목구멍 소리라고 하는 히읗이 가장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홀소리 문자는 아까 조금 말씀드린 대로 11자가 전부 이 조음을 할 때에 그 공명강의 대표적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보여드린 책자는 제가 사실 의과대학 교수하면서 30몇 년 동안 수많은 논문을 썼고요. 책도 몇 권 썼는데 의학적인 거. 근데 저희 대표 아마 저서는 아까 보여드린 훈민정음 오성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모음이 11자인데 가장 으뜸이 되는 글자 한 개를 꼽아라. 이건 훈민정음 해례본에 딱 세종이 써놨습니다만 아래 아자거든요. 가장 중요한 글자인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쓰고 있지 않죠. 아래아를 살리는 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은 네 글자, 그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병서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제 많은 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요. 이게 지금 마우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음, 자음 이렇게 나누죠. 모음, 자음. 근데 사실 음성학적인 표현은 순 우리말로 저희 할아버지가 만든 말인 홀소리, 닷소리가 조금 더 음성학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음은 이제 엄마 소리, 아들 소리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일본식 표현이라 좀 그렇죠. 홀소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성대의 떨림에 의한 성대 떨림으로 사실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끊어주는 거거든요. 오늘 제 강의에서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대 점막의 주기적인 개폐 운동으로 예. 공기의 흐름이 성대를 그냥 열고 있으면요, 이런 소리인데 성대를 조금 약간 가까이 가면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끌어주면서 온, 오프인 이 펄스로 바꿔주는 게 성대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글로틱 펄스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모든 모음은 전부 이제 유성음, 성대 진동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대 원음이 만들어지는데 모음의 조음은 그때 이 공명강 순 우리말로는 소리길이라고 할 수 있고 영어로는 이제 vocal tract라고 합니다. 우리 한자 말로는 성도라고 하는데요. 이 성도의 모양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공명강의 모양을 변화시키면서 이 공명주파수대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음형대라고 제가 번역도 했고요. 그냥 이게 영어로 포르만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포르만트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F1과 F2, 첫 번째, 두 번째 공명 주파수대를 변화를 시키면서 모음의 조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따가 오늘 요거를 이해하시면 가장 이제 성공적인 강의를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닷소리는요, 자음은 영어로는 컨서넌트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적절한 어떤 위치에서 잡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잡음, 노이즈예요, 한마디로. 조음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누가 말하는 걸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구별이 잘 안 되죠. 이게 이제 노이성 난청 또는 소음성 난청에 의해서 이제 고주파대의 청력 역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데 그때는 무청기로 해도 사실 큰 도움이 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닷소리의 구분이 안 되면서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성과 중성이 이제 닷소리인 자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잘 못 알아듣는 거는 이제 일인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든지 만들어지면은 이제 공기의 흐름은 이제 폐에서 입 쪽으로 이렇게 계속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데 소리는 사실 360도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내가 성대에서 우 이런 소리를 만들었을 때 내 가슴도 울리게 돼요. 소리는 360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자음 중에서 이제 자음의 이 자음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키읔 같은 거는 입술에서 파열 자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혀하고 천장 사이를 좁게 해서 마찰 자음, 우리말로는 가리 소리라고 하죠. 이런 소리요. 네. 그런데 그때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 위치를 우리 이제 소스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있고 그 바로 앞에 공간이 주국명강이 됩니다. 아까 기억을 얘기했는데 이제 혀가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과 연구개가 닿아서 이렇게 터트리거든요. 그렇게. 네. 그 앞 공간이 바로 주국명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음 중에서 비자음인 니은, 미음, 이음은 성대음이 만들어지고 구강 쪽으로는 이제 공기가 통하지 못하게 하고 비인관과 비강을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 세종대왕께서 이제 소리를 글자를 만들 때 꼭지 이응을 이제 기역 키읔과 같이 이게 아음 그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 동그라미는 이제 목구멍 속을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고요. 위에 꼭지는 비인강이 열려서 글로 이제 소리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세히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연대 음대 이제 음성학이라는 강의를 과거에 좀 했었습니다. 이게 한 학기 할 강의를 오늘 2시간에 압축을 하는 거라서요.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대는 이제 현악기랑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현악기 연주를 잘 하려면 우선 악기 자체가 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공룡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라다바리우스 뭐 이런 바이올린은 뭐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매다는 현도 엄청 중요해요. 제가 이제 클래식 기타를 좀 쳤었는데 줄이 싼 거하고 좋은 비싼 줄하고 엄청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 목소리도 똑같아요. 이 성대에서 좋은 소리를 만들고 공명을 잘 시켜야 되는 그걸 똑같고, 그 다음에 현악기 연주도 이제 연주의 기술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발성을 해야 되는지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내려면 목소리가 나오네요. 우선 음원에서 성대음 자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성대 구조가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기타 줄에서 줄에 문제가 생기면 소리가 아주 형편없어지듯이, 그래서 일단 구조 자체가 정상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명과 조음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선 성대음 자체가 그 풍성한 배음을 갖게 성대에서 소리를 일단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성악가들은 평생 여기에 매달리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좋은 성대음이 이제 공명을 잘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공명강은 이따가 우리 성악가 포먼트, 싱어스 포먼트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그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명강을 가능한 한 넓게, 길이도 약간 이제 나름대로 후두의 위치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포먼트 튜닝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조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소스는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기를 폐 쪽으로 들이마시고 지속적으로 이 성대 쪽으로 좀 공기의 흐름이 좀 충분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흉식호흡, 복식호흡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흉식과 복식을 같이 사용하는 호흡을 우리 흥복식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리 낼 때 노래하는 사람들이 서포트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물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자리 잡는데, 그때 배의 앞부분과 등에 있는 근육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복강을 압축을 시키면서 횡격막을 계속 들어 올려줘요. 우리 성악가들의 발성은요. 그래서 발성 시에 지속적인 복부 압박과 횡격막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동영상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도 그렇고 성대 진동할 때 성대 점막의 움직임도 그런데 우리 이 복원력, 영어로 하면 이제 reforming force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원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프링은 이렇게 내추럴하게 있으면 잡아당기면은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요게 복원력이거든요.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약간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네, 요거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지 이제 효율적인 그런 이제 발성과 호흡과 이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대를 볼 때 직접 이렇게 입으로 통해서 내시경을 보는 거죠. 성대 점막의 진동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특수한 그 내시경 장치인 스트로보스코피로 촬영을 하면은 성대 점막의 진동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죠. 네, 촬영한 사람은 제 전공의 선생님, 그 당시 전공의 선생님도 대상자는 아마 여성분인 것 같죠. 그때 여성의 성대 점막의 진동은 보통 한 1초에 200회를 해요. 근데 남성은 한 100회에서 150회 사이 정도죠. 근데 우리 눈에는 어떤 빛이 딱 들어오면은 망막에 이제 잔상이 0.2초 나게 됩니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탈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탈보트 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손 이렇게 1초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다 볼 수 있는데 더 빨리 움직이면 우리가 잔상이 남으면서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탈버트라는 사람이 발견한 0.2초의 잔상이 남는 룰, 그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영화 산업이라는 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이제 연속되는 끊어진 사진을 약간 빨리 돌리면은 잔상이 남으면서 이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면서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거는 빨리 움직이는 거를 빛을 팍팍 쏴서 띄엄띄엄 보면서 여기 슬로우 모션을 보게 만든 게 스트로보스코피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베이스 성악가였는데요. 자기가 목소리가 좀 이상이 있다고 점검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몸을 약간만 이고요. 왼쪽 성대 오른쪽 성대. 이 정도 천천히 해보시죠. 시작. 고음 낼 때 성대가 좀 팽팽해지는 게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고음을 낼 때 여기서 찌직거리는 건 우리 오디오 녹음을 할 때 피크가 이렇게 잘려서 픽 클리핑이 된 건데요. 이건 제가 42세 때 젊어 보이는 저입니다. 제가 마리움이라고 찐득찐득한 하얀 액체 우리 촬영할 때 한 걸 입으로 한 모금을 삼켰고요. 그래서 이제 혀가 이렇게 코팅이 좀 마리움이 돼 있고 코 속으로 이렇게 넬라톤 튜브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주사기로 마리움을 좀 쌓아 넣어서 연구계 쪽이 좀 코팅되게 만든 다음에 비디오 플로로스코피라는 거를 찍은 거예요. 제가 학생들 강의용과 또 어떤 논문 발표할 때 쓰려고. 5, 5, 2. 됐는데? 아, 어, 5, 5, 2. 앞뒤로 보면 여기가 성대입니다. 이건 스트로트 클리어링. 여기 성대요. 마리움을 The Orthodox noticed that 이게 삼킬 때 그렇습니다. 이건 과거에 SBS TV에서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22세인가? 한 분은 이제 벨칸토 발성을 하는
한양대 음대 3학년 성악과 학생이고 요 먼저 하는 사람은 이제 이 한국적인 노래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쑥대머리 귀신 용용 정마옥방의 잔자리 이게 벌써 한 20년이 됩니다. 내시경이 좋지 않았어요. 인뿐이라 보고 지고 한양 지금 호흡으로 들어가서 보고지 그리고 바로 이분의 성대를 제가 입으로 내시경을 해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오른쪽 성대 양쪽에 이제 이 폴립이라고 염증성이죠. 좀 살짝 해보실래요? 지금 제가 이 내시경의 석션을 끄지 않아가지고 이게 노이즈, 석션 노이즈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 공명감을 상당히 넓게 유지하는 그런 가창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성대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일반 내시경이라 점막의 진동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 창법에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소리 쪽 하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거의 8명이 이 성대의 이런 어떤 염증성 상태를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이 약간 있는데도 굉장히 약간 호소력 있게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서양식 발성에서는 그렇게 되면 아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법에 따라서 이 성대의 그 관리도 좀 달라지고 공명감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미국 이제 LA에는 USC에서 이 동영상 MR 영상을 이런 걸 이제 유튜브에 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이걸 꼭 하고 싶어서 이제 저희도 지금 이걸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저 이정민 박사가 아주 이제 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I got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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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This is the creepiest city you've ever watched. Get 저희가 이 연구재단의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융합연구지원사업이라는 과제를 받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 기념사업회가 있는 기념관 정문에 우리 사무국장이 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걸 붙여놨습니다. 어쨌든 조금 아까는 서양인하고 이 동양인 젊은 이제 남성 한국 남성인데 일단 두개골의 모양 자체가 좀 굉장히 다르죠. 초창기에 아, 야, 여, 오, 요, 우, 모음을 물소리 할 때, 오냐,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어쨌든 이 MRI라는 거는요, 이 연조직을 이제 보기가 좋은 그런 이제 방사성 그런 장치고, 우리 CT는 이제 뼈 위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MRI를 이제 MR 중에서 이제 T1 weighted image라고 이제 T2 weighted image는 물 성분이 하얗게 보이고요. T1은 이제 지방 쪽이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다시 찍었던 아까, 안나, 좌우 아따, 쪽 알라, 혀끝 엄마, 아빠, 아싸, 아짜, 아차,
아카, 아파, 아파, 아하, 안아. 여기 이제 연구겠죠. 아까, 여기를 연구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까 찍은 거보다 훨씬 더 선명히 보이고 이 혀끝도 아빠, 우리가 테크닉을 자꾸 이렇게 조절해서 이제 짜, 최선의 영상을 얻는 차, 아카, 아파, 아파, 아하, 안아. 아까, 예. 이거 좀 옆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플레이하면 똑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MRI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김병욱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온 치과 의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미국에 이제 치과 공부를 더 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스피치 랭귀지 패톨로지라는 학문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쪽에 확 관심이 쏠리면서 SLP, 우리나라 최초의 SLP가 바로 이 김병욱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에서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정년퇴임 후에 제가 초청을 해서 한국에 좀 6개월 정도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자료들을 주셨는데요. 요런 게 CD로 그때 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 그 윈도우 같은 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옛날 프로그램이 요새 노트북에는 돌아가지 않아서 제가 과거에 찍어놓은 거를 제 컴퓨터 모니터를 제 노트북으로 그때 찍어가지고는 깨끗하지 않습니다만 호흡이 이제 어떤 모형이고 이제 옆으로 보는 모습, 그 다음에 이게 복원력이거든요. 여기 근육의 어떤 움직임, 숨을 들이마셨을 때 예, 흉식호흡, 복식호흡을 같이 하는 흉복식호흡에 이제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바람을 내뿜으면 이제 횡격막이 좀 올라가죠. 그걸 좀 보여주겠습니다. 복식호흡만 하면은 이제 조금 약하고, 그다음에 흉식호흡만 해도 이제 움직임이 좀 약하죠. 다시 흉복식호흡을 같이 해야지 좀 활발하게 이제 이를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폐로 횡격막도 이렇게 많이 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발성하는 거를 좀 제가 호흡에 대해서 좀 길게 찍었네요. 이제 소리를 부드럽게 이제 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요. 소프트 포네이션이라는 걸 적절히 들이마시고 여기 녹색이 이제 성문하압이고 그게 이제 숫자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6cm H2O 정도로 우리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은 성문하압이 6cm H2O 정도예요. 그런데 조금 큰 소리 이 정도 할 때는 한 20cm H2O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음을 좀 강하게 낼 때는 보통 노래 좀 잘하는 사람들은 한 40cm H2O 정도의 압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성악가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 플라시도 도밍고 이런 사람들은 한 50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또 40과 50이 10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를 또 나타냅니다. 조금 아까 김명욱 선생님의 그 육성을 듣는데 다시 한번요. Are you going today or tomorrow? 또 오늘 갈 거니 내일 갈 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Are you going today 이렇게 높일 때 한 12cm H2O 정도의 압력이 그리고 끝날 때 5cm H2O.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는 한 5 내지 12 뭐 이 정도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Are you 되고 going
하나 20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악가들은 이제 40에서 50까지 만드는 걸 평생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요분은 이제 테너 성악가셨는데 이분이 학위를 하면서 환경막 움직임을 좀 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했었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요게 환경막이거든요. 요게 오른쪽 페이고요. 이게 심장입니다. 한 번만 다시 더 해보세요. 요거는 노래할 때는 이제 계속 바람을 내보내야 되니까 환경막이 계속 올라가는데 중간에 약간 환경막을 또 낮췄다가 올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제가 의공학 팀하고 요게 우리 대구 카톨릭의 최성희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그때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흉식호흡, 복식호흡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때 약간 스트레치 센서를 붙이면 어디가 늘어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가슴과 배에다가 그 센서를 이렇게 붙여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게 하고요. 목에는 이제 일렉트로글로토그래프라고 성대 전막의 접촉 여부를 보는 EGG라는 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4채널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분석을 하면은 정말 효과적으로 이 훈련을 좀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 이것도 오래전에 찍은 영상이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과 성대 접촉, 만들어진 소리를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조금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데.